더 이상 실패는 없다. 유노튜브 MC 정하인. 윤호사역과 대표원장 김신영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무보형물 코 수술입니다. 코 수술하면 실리콘 하면 좀 무섭잖아요. 염증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실리콘 없이 교정하는 무보형물 코 수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무보형물 코 수술은 정확하게 뭘 말하나요? 무보형물 코 수술은 결국에는 이제 콧대를 안 올리는 방법과 콧대를 높이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콧대를 안 높이는, 콧대가 원래 높으신 분들 혹은 너무 높으신 분들, 매부리 때문에 높은 분들이 있죠. 거기 보통은 이제 뼈가 넓어가지고 퍼져 보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코끝만 올리는 경우죠. 코끝만 올리면 되는데 동시에 코끝을 올리면서 꺼지는 부위가 생깁니다. 콧등 부위가 좀 매부리하고 코끝 중간에 있는 부위가 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채워주는 경우, 혹은 매부리가 너무 높아서 깎아주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결국에는 자가 조직만 이용해서 수술을 할 수 있죠. 코끝을 올릴 때는 비중경이나 뇌경골 그리고 기형골 이용해서 올리게 되고, 좀 큰 의미로 봤을 때 실리콘이 안 들어간다는 의미로 무보형물 코 수술을 한다면은 콧대에 자가 조직을 얻는 경우도 있죠. 가장 많이 쓰는 재료는 엉덩이 자가 진피, 엉덩이 진피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재료는 이 자가 뇌경골을 크게 떼가지고 마치 우리 그 조각하듯이 섬세하게 깎아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이제 다른 연고를 쓴다고 하면은 척두근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척두근막, 우리 그 두피 안에 있는 근막인데 그걸 떼서 기형골이든 비중경이든 자가 뇌경골이든 채소 다져가지고 얇게 만들어서 그거를 척두근막에 싸가지고 콧대에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좀 수술 자체가 좀 커지긴 하는데 자가 조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리콘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는데, 저는 콧대에다가 뭐 다른 조직을 얻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엉덩이 깊이 넣으면 한 50% 정도는 다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제 콧대가 좀 벙벙해진다는 표현이 많습니다. 좀 오똑한 코가 아니라 좀 퍼져 보이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이 쓰지는 않고요. 연고를 갈아 쓰는 경우에도 흡수되거든요. 다만 자가 뇌경골은 흡수가 거의 안 되는데 이것도 와핑이라 해가지고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연고를 다져서 근막에 싸는 방법은 이제 수술이 아주 커지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술 부위가 뭐 심지어 네 군데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코, 뭐 가슴, 귀, 다양하게 그렇게 수술하는 경우는 이제 대부분은 코에 실리콘을 못 넣는 경우에 많이 하게 됩니다. 실리콘을 넣으면 안 되는 경우, 실리콘 때문에 부작용이 생겨서 다시는 실리콘을 못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계속 코가 들린다든지 염증이 생겨서 그런 경우에 넣는 거고. 코는 보형물로 인한 염증이 대표적인 부작용이잖아요. 그럼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염증의 확률이 과연 줄어들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실리콘에 의해서 생기는 거는 염증이 문제가 아니고요. 구축이 문제죠. 코가 짧아지는 경우. 그러니까 실리콘이 코에 들어가든 가슴에 들어가든 간에 이제 주변에 캡슐이 생기는데 과도하게 캡슐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조직 반응이 생기면서 쪼그라들면 이제 구축이라 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보형물 코 수술이라고 해서 염증이 안 생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엉덩이 진피를 써서도 콧대에 물이 고이는 경우도 있고요. 염증이 생길 확률은 동일한데 실리콘이 염증이 생기면은 구축이라는 게 문제고, 자가 조직이 염증이 생기면은 구축은 안 일어나죠. 하지만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염증이 생겨서 괜히 또 씻어내고 빼내는 경우도 있고요. 확률이 줄어든다, 이거는 정확한 질문이 아니고 구축이 안 생긴다라는 게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무보형물 코 수술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무보형 코 수술의 장점은 콧대를 높일 필요가 없으니까 코끝만 수술해도 모양을 이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과 실리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추후에 구축이 안 생긴다는 장점이 있겠죠. 단점은 콧대가 좀 매끈하게 만들기 힘들다는 거. 실리콘은 상당히 매끈하게 나오죠, 라인이. 근데 아무래도 실리콘이 안 들어가면 안에 이제 숨어 있는 그런 지형, 코의 굴곡 같은 것이 약간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님이 반드시 무보형물 수술을 고집하신다면 어떡하죠? 콧대가 낮은데 무보형물 코 수술을 해달라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복부니까 코끝을 좀 작아지게 해달라.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코끝이 올라가면 코끝이 예뻐지는데 콧대가 같이 안 올라가면요, 코가 너무 곡선같이 바뀌거든요. 방버선 코 혹은 이제 코끼리 코라고 제가 말하는데 그런 코가 되기 때문에 그걸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장님은 무보형물 코 수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좋은 적응증을 가지고 콧대가 높아서 콧대를 높일 필요 없는 경우에 하시면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되겠죠. 코끝만 수술하면 되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없죠.
하지만 이제 콧대에다가 다른 자가 조직을 넣고 수술하겠다 하시면 재수술인 경우에, 즉 실리콘을 못 넣는 경우에만 고려하시고 첫 수술부터 자가 조직으로 콧대를 채우려고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무보형물 코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성형 정보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유노튜브 MC 정아이 대표원장 김신영이었습니다.